화면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뭐 너무 필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걸 이해하는 거 그걸 좀 더 위주로 함께 수업을 이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물리 2 개념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뭔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뭘 배우는지는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게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더라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뭐 이 뒷부분은 조금 나중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전체 일반 물리 2가 아니라 뭐 더 당연히 더 추가가 되겠죠. 기말고사 범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단원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물리량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힘과 뭐 에너지 이런 걸 좀 더 위주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전하량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 됐죠. 그래서 전하 밀도 여기에 뭐 당연히 Q랑 뭐 람다랑 시그마 이런 전하 밀도가 각각의 단위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전위 그리고 전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 물론 교수님께서 시험 볼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수식 같은 거는 다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 있는 건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넣으셔야 한다는 말은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제 전하 밀도, 뭐 전하량,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전기장을 구하기도 하고 전위를 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얘 정의를 잘 봐야 합니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인테그랄 R분의 로 dv. 여기서 dv는 전위 dv가 아니라 부피에 대한 적분입니다. 뭐 당연히 뭐 이게 다른 전하 밀도를 가지고 한다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겠죠. 뭐 시그마에 대해서는 dA, 그리고 람다에 대해서는 dL, 그리고 Q에 대해서는 그냥 Q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장은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이건 잘 아시겠죠? R 제곱분의 로 dV. 얘는 방향까지 있는 벡터입니다. 네, 이 내용이랑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기장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그러니까 이건 편미분 기호죠. 뭐 얘가 X에 대해서 그리고 Y에 대해서 그리고 Z에 대해서 뭐 이런 함수입니다. 당연히 방향까지 들어가야 하겠죠. 네, 반대로 전위를 구하고 싶으면 전기장을 선으로 어떤 곡선을 따라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암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정말 꼭 암기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니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저희가 20단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1단원, 22단원, 23단원을 거치면서 전기장을 배웠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식은 요 22단원에 배웠던 이게 뭐죠? 가우스 법칙이죠. 네, 인테그랄 E dA 얘를 미분 형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 형태로 쓰면 요식이 되니까 여기 한 번에 보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써둔 거고 24단원에서는 축전기를 배웠었고 25단원에서는 이제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뭐 RC 회로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오매 법칙을 배웠죠. 근데 오매 법칙이 뭐죠? 하면은 많은 분들이 V는 IR이요 라고 하는데요. V는 IR이 아니라 이게 오매 법칙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매 법칙은 이 식입니다. 저항이 어떤 비저항값 로에 대해서 A분의 L에 비례하구나 라는 게 오매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V는 IR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V는 IR은 오매 법칙이 아니라 오매 법칙으로 파생된 결과입니다. 네, 요 맥스웰 이퀘이션은 저희가 1번이랑
2번까지 아직 배웠나? 27단원에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는 지금 뭐 다룬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다루겠고 이것도 다음에 이제 참고하실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전기장 전이를 구하는 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구하는 걸 제가 모든 접근 과정을 일일이 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필요하다면 할 테지만 그래도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이걸 다 하는 게 과연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원래 2번의 수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굳이 2번 다 안 하고 중요한 것만 좀 압축하면 오늘 2시간 안에 이번 수업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건 그리고 전기장 전이랑 그리고 그 그래프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그래프 구하는 거 그리고 끝부분에 축전기에 대해서 다루려 합니다. 그래서 물주에서 배웠던 RC 회로 있잖아요. RC 회로에서 미분 방정식 없이 푸는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찰 그리고 뭐 축전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뭐 힘 이런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전기에 대한 부분은 뒷내용이니까 뒷내용 강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뒷내용 부분부터 이렇게 보고 어떤 내용 하는지 파악하고 다시 돌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지금은 요건 되게 고전적이죠. 제가 그냥 강의록에서 바로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결과는 사실 알아두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하지만 이걸 외울 수가 없겠죠. 힘들겠죠. 다른 외울 것도 많은데. 그래서 굳이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적분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적분은 이건 직접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멈춰두고 내가 이걸 풀 수 있는지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어오신 분들도 아 이거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나는 이 적분을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1번. 구할 수 없다. 2번. 뭐 2번에 잘 모르겠다는 다 포함됩니다. 확실히 구할 수 있다. 1번인데 나머지는 다 2번을 하셔서 저한테 채팅으로 RA 포스택으로 한번 보내주실래요? 1번, 2번.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몇 명 보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네요. 딱 이렇게 반반 정도네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확실하게 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단 이 앞에 부분만 좀 더 위주로 한번 간략하게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 아랫부분에 대한 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이미 이 식을 계산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식이 뭐 보면 똑같죠? 얘는 이렇게 하나의 이런 동그란 링이 무한개가 놓여 있다라는 걸 통해서 적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4파이 r 제곱. 당연히 여기서의 r은 거리겠죠? 여기 거리, 떨어진 거리. 그래서 x, r. 해가지고 거리가 이렇게 되겠고. 이게 2분의 3승이 들어간 이유가 요 링이 만들어내는 것과 이제 2분의 3승의 결과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2분의 3승 결과 그리고 여기 qx까지 여기 나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전화 밀도랑 DQ를 내가 자유자재로 적분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알고 있는 게 람다인가 시그마인가 로인가를 알고 얘를 통해서 이제 뭐 파이 r 제곱 시그마 이렇게 전체 전화량을 통해서 전화 밀도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DQ라는 말은 요 미소 고리의 전하량, 미소 전하량이겠죠. 그럼 요 DQ는 넓이니까 2파이 r dr의 네, 시그마 이렇게만 곱해주셔서 적분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하셨다라는 전자에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결과를 외워두면 편합니다. 일단 외워두면 바로 문제에서 풀이 과정 없이 이렇게 일을 써도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시험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전이랑 그리고 전기장애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전이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개 있죠? 네,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V 정의를 통해서 구한다. 두 번째,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DL 이걸 통해서 구한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로 합니다. 왜 두 번째로 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전기장 어떻게 계산하죠? 전기장도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우스 법칙 이용하는 거, 두 번째 전기장의 정의를 토대로 구하는 거. 가우스 법칙이 왜 만들어졌냐면 직접 전기장을 다 적분하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뭐 A나 B나 이제 사실 똑같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아주게 되면 바로 이 녀석이 2파이 R 뭐 L에 2라 하면은 요게 Q 입실론 제로니까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L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2가 2파이 R 입실론 제로 분의 람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DL 여기서 EDL이란 말은 제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지점 R만큼 떨어진 지점 혹은 여기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전기장을 토대로 전위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 한번 볼게요. 일단 V를 계산해 주게 되면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Ln R분의 라지 R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V가 V0을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0이라는 말은 요 지점, 요 지점에서의 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는 건데 전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 식에서 구해보면 ln에 0분의 r꼴이 나오죠? 그러면 무한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식에서 얘는 r보다 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지 r은 당연히 여기서는 요 라지 r을 말하고 여기서는 어떤 굉장히 얇은 도선일지라도 그 얇은 도선 바깥의 영역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V식을 토대로 한번 보면 되는데 얘가 V 무조건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항상. 이거는 방향과 어떤 그 변화량을 다 생략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써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VAD는 VA-VB고 그리고 여기 A, 여기 B 이 순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VB를 여기에 있는 부분을 0으로 둘 겁니다. 왜 0으로 두냐? 전이잖아요. 우리가 건전지에 5V라는 건전지가 있을 때 양단의 전압 차이가 5V라는 얘기지 얘가 0V고 얘가 5V이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얘가 뭐 마이너스 5V고 얘가 뭐 0V여도 상관이 없고 뭐 마이너스 2.5V 플러스 부분이 플러스 2.5V 이런 식으로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이 차이는 어디를 0으로 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치 포텐셜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기준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합리적으로 무한대 영역으로 떨어진 부분일 때 전위를 0으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한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요 V식을 봐도 R 값이 V 값이 0이 되겠죠? R이 무한대가 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어떤 VR이라는 애는 원래는 VR 빼기 V 인테그랄
v 인피니트 이 차이를 이용해서 구해준 건데 얘가 그냥 뭐가 된다? 그냥 VR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얘를 적분하게 되면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의 ln 여러분 죄송해요. 얘 인피니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r로 보냅니다. r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r로 보낸 거고 요 r 바깥에서 요 요 부분을 전위를 0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전위를 0으로 뒀다 해서 계산해준 식이 2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람다 ln r분의 라지 r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r이 라지 r보다 작은 경우에 얘는 어떻게 구해주냐? 그럼 뭐 V에 대한 정의 값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V에 대한 정의 값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얘를 다 쪼개서 부피에 대한 적분을 세워서 풀어낸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적분식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한번 세워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나중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험과는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핵심만 말해드리면 먼저 전기장을 토대로 먼저 구해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V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거 여러분들 다 계산을 할 수 있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고리에서는 전기장과는 같게 방향만 생각하지 않고 전기장 적분과 동일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인피니트 한 거리에서 얘를 V는 0으로 세팅을 했죠. 여기 원점에서를 0으로 세팅을 했죠. 그런가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AQ. 그래서 물주에서는 여기를 0으로 두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길 0으로 두자는 말은 이만큼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VX를 4파이 입실론 제로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Q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해준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물주 풀 때. 여기서 좀 더 다른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결국 시험에 물주와 그런 뭐 조교님의 추가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다른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물주를 처음 볼 때 그 난해함처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만드셔서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까 1번이라고 해주신 분들은 잘 하시는 건데 이제 뭐 개념 조금 복습해보고 이제 좀 더 시간 단축을 위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주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내 손으로 직접 풀 수 있게 됐다 하면은 오히려 다른 새로운 문제를 건들기보다는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정의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뭔가 새로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뭐 다른 물주 말고 뭐 이전 물주 참고해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개념 보는 게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능력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2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직접 적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적분식을 완벽하게 외워가거나 그런 식으로 물주 문제를 다시 훑는 식으로 또 조교님 문제 다시 훑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남은 시간 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거는 물주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번 같이 볼게요. 혹시 이것도 한번 채팅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직접 적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한번 1번이라고 보내주실래요? 전위를 구할 수 있다. 1번. 전위와 전기장 둘 다 구할 수 있다. 1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이것도 넘어가 볼게요. 2번이라고 해주신 분은 제가 자료를 올려둔 거를 참고로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은 이건 좀 중요한데 이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도체랑 부도체랑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죠. 그 첫 번째로 이제 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가우스 법칙 연습할 때 많이 푸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전기장은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구해냈죠. 근데 이 가우스 법칙이 왜 만족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조교님이 쉘 디오름이라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가우스 법칙을 토대로 그냥 계산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요 가우스 법칙 사용해서 풀어봐라. 자, 그래서 요 가우스 법칙의 결과로 도체 내에서는 외부 전기장과 외부 전기장 유무와 상관없이 정적인 상태일 때 내부 전기장이 0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체에서 여기 뭐 이렇게 전하가 있을 때 전하량이 이렇게 퍼져 있을 때 여기서 외부 전기장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입니다. 언제? 정적인 상태일 때. 이 정적인 상태라는 말은 내가 요 도체라고 요 부분에 이렇게 플러스를 마구마구 때려줬어.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전하가 충분히 분포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로 측정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뭔가 이런 골고루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전기장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적인 상태인 상황을 저희는 다 가정해서 풉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체 내에서는 전기장과 외부 전기장과 상관없이 내부 전기장은 0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문제에서 또 가우스 법칙을 활용한 문제에서 좋은 인사이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전위는 예를 보시면 전기장은 거리에 대해서 미분이 그 연속이지 않죠. 연속 아니고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R은 R에서 끊겨 있잖아요. 근데 V는 연속입니다. 왜 V가 연속이냐라고 했을 때는 V는 어떤 전기장을 L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E가 아무리 끊겨 있더라도 적분된 결과는 연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V는 항상 연속이어야 되는데 네, 전기장은 그러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V를 계산할 때 뭔가 내가 이 내부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연속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부를 그리는 방법은 뭐 요 안에서 전기장이 0이잖아요. 0이니까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도천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도체를 한번 해볼게요. 부도체. 자, 부도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도체에서는 거리에 대해서 이제 전기장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가우스 법칙 때문에 가우스 법칙으로 얻어낸 결과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R일 때. 그리고 얘는 반비례 그래프를 반비례래. 제곱의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내겠죠. 그래서 이 지점은
요 값은 Q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그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전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받아볼게요. 이 전이 그래프 나는 그릴 줄 안다. 1번. 잘 모르겠다. 2번. 한번 빠르게 보내주실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전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요 식은 아까 전에 했죠? R 요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아래 2의 dl.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얘는 뭐 가우스법 그 V 정의를 통해서 그냥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R분의 Q 이렇게 얻어지는데 그러면은 요 안쪽 내부 R보다 작은 R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여기 V가 R인 위치에서 전위가 4파 입실론 제로 R, 라지 R분의 Q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지. 네, 그래서 VR의 식은 최종적으로 3Q의 8파 입실론 제로 R 마이너스 8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R 제곱이 됩니다. 네, 혹시 이렇게 나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적분을 통한 결과로 얻어지면 되는데 이거 구할 수 있겠다? 1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잘 모르겠다 2번 이렇게 채팅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망이한테 보내지 마시고 여기 RA 포스트에게 보내주세요. 네, 좋아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내가 좀 빨랐나요? 이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플러스일 때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위는 뭐 정의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구해지죠.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어떻게 전위를 구하는지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전기장 그래프를 통해서, 전기장식을 통해서 어떤 지점의 VR 값을 이렇게 계산해 준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전위 차이가 요 식으로 얻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2는 내부의 2니까 요 2식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니까 세제곱분의 R이 되겠죠? R에 요거 2R 요게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 여기다 넣은 겁니다. 요게 2R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적분해서 얻어진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R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계도 함수라는 말은 얘 식을 보시면 지금 얘는 상수죠? 상수인데 얘는 R제곱입니다. 차수가 R제곱 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예요. 뭐 이계도 함수로 판단을 해도 되는데 근데 2차 함수에서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냥 이렇게 위로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높은 전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3Q 나누기 8파이 입실론 제로 R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뭔가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적분하는 거 꼭 전기장을 계산할 줄 아셔야, 전기장을 토대로 전위를 계산할 줄 알아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축전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Q는 CV, 식을 토대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좀 계속 기본만 하고 있죠, 사실. 마이너스 플러스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전기장과 전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전기장과 전위 그래프. 전기장 그리고 얘를 전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왼쪽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오른쪽에 플러스 부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위가 어떻게 되죠? 전위는 여러분들 쉽죠? 왜냐면은 반비례 함수 그리면 되니까 전위는 쉽죠. 그리고 전위부터 그려볼게요. 전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근처에 있는 종이로 한번 전기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주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했다. 나는 이거 확실히 안다. 더 들을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은 잠깐 계속 이 부분 그래프 그리는 부분을 지금 한 10분 동안 할 거여서 뭐 다른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지금 이 그래프 바로 그리지 못하겠다는 분들은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지금 종이 꺼내서 마이너스 플러스 잡고 전기장 그래프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절대값은 같습니다. 같은 크기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깐 멈출게요. 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정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보시면 자, 전위는 쉬워요. 전위는 뭐 아래 두 번째 그래프도 전위부터 다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둘게요. 네, 이거 그래프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는 괜찮죠? 전이 그래프는. 왜냐면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고 y는 x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네, 전기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이랑 전기장이랑 크기가 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장과 전이를 비교하지 마시고 전기장은 전기장끼리, 전이는 전이끼리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장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쭉 아래로 가다가 이게 무한대로 뻗어 나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뻗어 나오는데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어떤 힘, 어떤 부분,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테스트 차지를 뒀을 때 얘는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에 의해서 멀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는 가까워지니까 계속 이렇게 어느 순간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얘는 힘이 지금 0인 지점이 없습니다.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없고 그냥 계속 쭉 어느 쪽으로 힘을 받죠?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아,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 딱 여기 반 잘라서 이쪽 부분은 이제 플러스 차지 테스트 전화인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 힘을 받고 오른쪽에 더 가까운 절반에서 오른쪽에 더 가까운 애들은 이제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멀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둘 다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음수겠죠. 전기장 그래프에서 전기장 그래프 그 y 값이 음수라는 말은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수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토대로 부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발산하는 거, 이렇게 발산하는 거,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그래프 계속 그려볼게요. 이게 전기장 그래프는 이제 두 개의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는 전기장 그래프가, 잠시만요. 제가 반대로 그렸네. 네. 이게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힘을 왼쪽으로 받다가 여기서는 힘을 또 오른쪽으로 받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너무 왼쪽에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가깝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힘이 0이 되고 다시 또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힘을 계속 받다가 그 힘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리고 아래는 마찬가지로 반대겠죠. 오른쪽으로 힘을 계속 받다가 그 받는 힘이 점점 커질 거고 그 힘이 다시 왼쪽으로 받는 힘으로 갔다가 다시 힘의 평형이 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받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얘는 받다가 이 힘이 점점 작아지겠죠. 전이 그래프 제가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게 맞습니다. 아까 그린 게 맞네요. 네, 전이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전기장은
전기장 그래프가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같은 방향이 됩니다. 네, 이 방법을 그리는 거는 이제 뭐 전기장은 당연히 이 경우에 뭐 여기를 원점으로 이렇게 잡는다면 x-a의 제곱분의 뭐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a 제곱, 이 식을 그린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과 모든 게 다 플러스인 경우, 얘도 모든 게 다 마이너스인 경우. 자, 이렇게 반대가 됐죠. 네, 좋아요. 그리고 전위는 여기서 제곱만 제거해 준 겁니다. 전위 그래프는 여기서 x-a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 이 식부터 헷갈리면 이 식부터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면서 되게 헷갈렸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꼭 직접 그려보시고 시험 전에 외우셔야 합니다. 헷갈리는데 전위는 사실 더 쉬워요. 전위 그리는 게 더 쉽죠. 근데 전기장 그래프는 이제 힘의 방향을 토대로 플러스면 F는 Q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줬을 때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이 다음은 조금 더 물주에 있는 상황처럼 이제 같은 전환량이 아니라 다른 전환량입니다. 다른 전환량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더 크게 그린 게 더 큰 전환량인데 얘도 한번 전위부터 그려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위가 얘 초록색이고 전기장이 노란색입니다. 자, 전위부터 그려보면 전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고 그리고 요 그래프와 이제 플러스 요 그래프가 합쳐져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찌그러져 있겠죠? 왜 플러스 쪽으로 가깝게 찌그러졌냐? 마이너스가 더 크게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영역이 좀 커져서 얘는 이렇게 아래로 찌그러지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물주에 나온 상황은 이 두 번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얘는 플러스, 이거 확실하죠? 이렇게 플러스 그려주고, 그리고 얘도 큰 쪽과 반대로 조금 찌그러질 거고, 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수렴하는 거 맞고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미분값이 0인 지점이 하나 나오고 변곡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가 더 큰 경우에는 얘는 뭐 간단하겠죠. 얘는 전위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 맞는데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가 합쳐지는데 얘 영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전이에요. 뭐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전기장 그래프 그려볼게요. 전기장 그래프는 마이너스는 당연히 뭐 계속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리고 가운데서도 당연히 왼쪽으로 힘을 계속 받으니까 음수인 건 확실한데 여기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얘가 더 강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전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져서 이렇게 가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자라가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직접 식을 참고하셔서 해보면 좋은데, 이제 시험에서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하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이거 헷갈리니까 바로 그리지 마시고, 그, 그걸 토대로 해주세요. 꼭 식을 토대로 그려주세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네, 이제 계속 할게요. 이제 좀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원래 이런 문제, 저번 물주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했죠? 네. 1번, 키르이오프식, 세우기. 이거 미지수 개수만큼 세우겠죠? 만큼 세우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뭐 세 번 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뭐 세 번 해줘도 좋고, 아니면 뭐 세 번 해줘도 좋고 상관없죠.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좁게 갑니다. 왜냐면 그래야 계산을 좀 덜 하니까 좁게 갑니다. 네, 이걸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미분방정식, 하나의 미분방정식을 유도하겠죠. 그렇죠? 얘를 적분해서 Q, T, 그리고 IT를 구하겠죠. 보통 이 과정이 키르요프식 세우기만 1분, 뭐 미분방정식으로 정리하는 거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리죠. 6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적분해가지고 식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죠. 뭐 2분 걸리고. 그리고 거의 한 10분, 문제 읽는 것까지 하면 10분 걸리는데, 제가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 절약 방법. 자, QT, IT. 첫 번째 방법이 IT 구한다. 두 번째, 끝. 이게 끝입니다.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구하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친밀해지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볼게요. 자, 시간에 대해서 두 개 그래프를 소개해 볼게요. 얘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 어떤 요 값에 점점 수렴하는 그래프. 자, 요걸 뭐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Y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런 그래프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T고 요게 Y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 요게 뭐 A 프라임이라 해볼까요? 그럼 Y는 A 프라임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건 뭐 간단하죠? 이 식을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물론 요 식을 미분해주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식꼴로 나옵니다. 뭐 a와 a 프라임이 여기서 같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qt의 꼴이고 다른 한쪽은 it입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Q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스위치든지 아니면 전지가 연결이 돼서 이제 점점 축전기가 충전이 되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0이었다가 점점 충전되는 그래프가 이 녀석이고, 그랬을 때 축전기는
점점 충전되면 될수록 전류가 떨어져요. 전류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충전이 완전히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측정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제가 기억해 두라고 한 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그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인 거. 두 번째 여기서 축전기는 자, 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상황은 충전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두 번째 상황은 충전 완전 풀 다 되어 있을 경우. 자, 이 경우는 축전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끊긴 도선입니다. 으로 생각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축전기가 충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전기가 충전이 되고 있을 때는 얘는 도선입니다. 도선. 자, 이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얘가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축전기와 저항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충전이 되는 중에 얘는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얘 저항은 0이고 얘 저항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항 없는 걸로 전류가 병렬 연결일 때 다 가버립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Q와 I 형태를 얘가 가졌구나 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고 Q와 I를 제대로 세워보면 Q는 항상 이런 꼴로 나옵니다. 1-2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자, 타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타우가 시간 상수였고 물주에서도 뭐 얘를 구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 RC, 뭐 T는 어떤 R, 어떤 C. 근데 여기서 어떤 R, 어떤 C 그게 중요하겠죠? 요 C는 뭐 축전기, 뭐 축전기에 내가 원하는 Q와 I를 구하고 싶은 그 해당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R은 뭐냐? 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R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타우를 찾기 위해서 R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된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Q와 I를 바로 구하자라는 식은 요 식을 써두고 A와 타우만 구하자라는 뜻입니다. 뭐 A와 A 프라임식 뭐 괜찮죠? A 프라임에 타우 나눠주면 A가 되고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여기서 미분한 형태 그거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제가 미분 방정식을 하나 풀어왔는데 A dq dt 키르히오프 법칙을 통해서 이런 식을 도출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을 찾아냈어요. A와 B 어떤 R과 R로 이루어진 어떤 값이겠죠. 차원을 보자면 A는 뭔가 저항에 대한 것 같고 B는 상수값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Q의 미분방정식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B 입실론 C의 1-2의 마이너스 AC분의 타우입니다. 타우 아닙니다. T입니다. 네, 그리고 IT는 어떻게 되냐? A분의 B 입실론 2의 마이너스 AC분의 T입니다. 네, 이런 꼴이 됩니다. 이거는 뭐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거지. 얘는 그래서 참고 용도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식을 세워두고 이제 바로 타우를 구하고 A를 구할 겁니다. 자, 타우 구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지는 도선으로 둡니다. 전지 여기서 건전지, 기전장치입니다. 전지는 도선으로 두기. 그 말은 입실론을 0으로 보내기. 그러니까 전지가 더 이상 전하를 공급해주는 거, 전위를 걸어주는 애가 아니라 그냥 입실론 그 자체라고 입실론을 0. 전지가 갑자기 사라진 그냥 도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축전기 양단으로 하는 저항 R에 대해서 타우는 RC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좋아요. 이제 나중에 물주 문제 기준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A 구하기. A가 뭐죠? 여기서 A가 Q0죠. Q0. 그쵸? Q0죠. 얘가 Q0입니다. 얘를 어떻게 구하냐? 측정기의 최대 전압을 구할 겁니다. 측정기의 최대 전압이란 말은 뭐냐면 측정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측정기에 충전이 완료된 상태가 최대 전압이 걸릴 때이기 때문에 측정기가 끊겨 있고 그리고 양단에 전압차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측정기가 끊겨 있고 양단에 전압차가 V라고 할 때 그 V가 여기서 어떤 꼴이 되냐면 B 입실론 C니까 Q0 A가 됩니다. 아 죄송해요. B 입실론이 됩니다. B 입실론. 그래서 여기다 C 곱해주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A는 C 곱하기 V 최대. 자, 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너무 설명이 길었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Q, I, 식 바로 쓰면 된다고 했죠? QT, QT는 A에 1-G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써두고 그리고 IT는 뭐라 했죠? A 프라임의 E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죠. 여기서 타우가 같은 타우니까 첫 번째 타우 구하는 방법 뭐라 했죠, 제가? 이거 가져올게요. 좀 줄여서 이렇게. 자, 타우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자, 얘를 0으로 둘 겁니다. 입실론 0으로 두고 요 C를 여기와 여기에 걸린 회로를 만들 겁니다. 얘를 양단으로 하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타우 구할 때 회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R1, R2, R3, R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R1, R2, R3, R4. 자, 그랬을 때 전체 저항,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정확히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R1, R2, R3, R4니까 자, 타우는 끝났네요. 타우는 RC래. 근데 R이 뭐야? 토탈 R이 두 개 병렬된 것과 두 개 병렬된 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1 플러스 R3분의 R1, R3 더하기 R2 플러스 R4의 R2, R4.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물주 답이랑 비교해보면 실제 이렇게 되겠죠. 네, 키르요프 법칙 안 쓰고 바로 그냥 써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A를 구할 겁니다. A 구하기. 자, A는 뭐라 했죠? 측정기 최대 전압. 측정기가 끊겨져 있고 양단의 전압차 V일 때 상황을 해볼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 한 번 더 가져올게요. 자, 얘 그냥 도선입니다. 이렇게, 아, 도선이 아니죠? 끊겨져 있습니다. 끊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끊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요게 여기서 입실론이죠? 요게 입실론이었다가, 이제 입실론이었다가, 이쪽, 여기는 입실론 곱하기 R1 플러스 R3분의 R1이겠죠? 여기가 입실론 R2 플러스 R4분의 R2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전압차 축전기 양단의 전압차가 어떻게 되죠? 축전기 양단의 전압차 어떻게 되죠? 입실론 빼기 R1 나누기 R1 플러스 R3 빼기 R2 나누기 R2 플러스 R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여기서 최대 A가 CV래. 그러면은 C 곱하기 입실론 R1 나누기 R1 플러스 R3 마이너스 R2 나누기 R2 플러스 R4. 자, 물주에서는 타우만 구하라고 하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빅스비가. 네. 이게 물주에서는 타우만 그냥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시험에선 충분히 정말 충분히 Q와 I에 대한 식을 다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설명하느라 했는데 실제로 쓰면 사실 2분도 안 걸립니다. 2분도 안 걸려서 QT는 바로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C 입실론 R1 나누기 R1 플러스 R3 마이너스 R2 나누기 R2 플러스 R4.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가 더 높은지 여기가 높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R1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긴 했지만 얘를 사실 전압차이기 때문에 절대값 해주는 게 맞겠죠? 그쵸? 저는 만약에 그냥 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물주 문제에서는 R1 요 양단 전압차가 요게 뭐 실제로 0이 될 때 조건을 구하라라고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가정이니까. 뭐 여기서 저는 바로 이렇게 해서 1-2에 마이너스 C R1 R3 아까 타우 구했죠? 그거 쓴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타우, 요거 C 요거 타우. 자, 그리고 I는 어떻게 구하죠? IT도 바로 쓰면 되겠죠? 요게 나눠진 결과니까 C에 이건 조금 쓰기 버겁네요. R1 나누기 R1 플러스 R3 마이너스 R2 R2 플러스 R4 나누기 R1 R3 나누기 R1 플러스 R3 플러스 R2 R4에 R2 플러스 R3 호죠.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 R1 R3 나누기 R1 플러스 R3 R2 R4에 R2 플러스 R4 분의 T. 자, 여러분들 키르요프 법칙을 통해 푸는 게 쉽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푸는 게 쉽나요? 쉬운 거는 잘 모르겠고 확실히 이 방법이 더 빠르게 걸립니다. 근데 이걸 시험에서 이렇게 풀어도 되느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풀었던 것 같고 깎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시험에서 이 키르요프 법칙을 통해서 풀어내라 하면은 물론 키르요프 법칙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시험이 정말 어렵게 나와서 그냥 이 미분 방정식을 푼 Q와 I 값을 활용해서 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걸 활용한다라 했을 때 키르요프 법칙을 풀어내는 게 시험 풀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나온다면 정말 시험이 풀지 말라고 낼 정도고
시간도 없는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앞에 문제를 어느 정도 다 풀었어. 다 풀고 시간이 좀 남았어. 내가 시험 준비를 잘해서 좀 시간이 남았어. 근데 남은 한 문제가 정말 이렇게 키로요프 법칙을 오래 써야 되는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네? 라고 했을 때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키로요프 법칙을 통해서 나온 결과랑 그냥 이렇게 해석한 거랑 굉장히 복잡한 회로에서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우 구하기, A 구하기. 뭔가 이거를 외운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바로 이렇게 직관으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익숙하지 않다면 좀 나한테 잘 맞지 않다 하면 쓰지 마세요. 그냥 키르요프 법칙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세계 미지수로 이루어진 심지어 문자가 추가되면 더 이상의 그 식을 구해내는 게 어렵고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도 적분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소개해드린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혹시 질문 있나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조금 더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전기에 대한 부분인데, 축전기. 축전기는 부평행한 도체를 이렇게 세워내는 거라고 하신다면 이런 원통 축전기를 다 무시한 발언이겠죠. 그래서 축전기는 그냥 전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모든 것들이라고 통칭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됐다는 말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용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게 Q 또는 V인데, 둘 다 필요한데 Q랑 V, 얘를 전기당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가 평행하고 거리가 일정하다면 E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C가 두 평행한 두 평행한 도체판에서는 이런 결과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A고 이게 A 프라임이겠죠? 이게 거리가 뭐 A라고 하고 이게 거리가 B라고 하고 그리고 요거는 L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L. 그랬을 때 A 프라임은 A에 곱하기 L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 제곱만큼 곱해진 만큼 그러니까 사용된 거잖아요. A가 A 프라임을 A 평면에다 사용시킨 건데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럴 때 계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C는 QV라는 걸 이용해줘도 되는데 근데 얘는 어차피 근사한 겁니다. 근사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차피 얘 이렇게 잘라서 풀거든요. 잘라서 풀어서 C를 요거에 입실론 거리가 뭐 이런 L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요 X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이게 X라고 할 때, X축이라 할 때. 그랬을 때 모든 측정기를 다 더한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서 뭐 답은 여러분들 한번 이걸 해보시면 음, B-A에 입실론 제로 L 제곱 ln A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충분히 뭐 시험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풀어봐라 라고 뭐 3점짜리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하는 방법은 적분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거 넣어서 적분해서 뭐 얻어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요게 축전기. 요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다. 근데 이거랑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이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얘 건널비와 얘 건널비가 다르니까 입실론이 같다면 Q가 다르겠죠. 그리고 Q가 다르다면 C는 V분의 Q에서 Q에 뭘 넣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평행한 걸로 근사를 시켜서 그냥 일정한 Q로 푸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판을 이런 원통형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전된 애가 만약에 마이너스 Q일 때 얘에 대전된 애가 뭐 2Q다. 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근사로 이렇게 돼서 얘도 Q다. 라고 푸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Q가 배분되어 있다라는 말과 시그마가 배분되어 있다라는 말을 그냥 동일하게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축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랑 V를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V를 알기 위해서는 E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C를 알기 위해서는 Q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V를 알아야 되는데 V를 알기 위해서는 E를 알아야 되죠. 요게 지금까지 한 V와 E를 열심히 계산한 이유입니다. 아까 상황에서 계속 V와 E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가 이유가 요거를 C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C가 뭔가 좀 더 완성된 그런 더 많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축전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먼저 정의부터 볼게요. W. W는 어떤 측정기가 있는데 뭐 평면이든 이렇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전하량 Q만큼 넣어주기 위한 일. 그러니까 WQ는 뭐냐면요. 전기 용량이 C인 측정기에 C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몰라도 돼요. 측정기에 Q만큼 전하량을 전하량 넣어주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Q 곱하기 V입니다. 그래서 Q 곱하기 V란 얘가 점점 Q를 넣어줄 때 V는 이렇게 함수로 변하겠죠? 그럼 얘를 Q 곱하기 V를 적분해주면 0부터 라지 Q까지 Q 나누기 C가 요게 V죠? V dQ 요걸 해주면 20분의 Q 제곱 요게 2분의 1 CV 제곱 요게 2분의 1 QV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뭘 사용해야 되느냐? 내가 V를 알고 있다. V를 모른다. V를 모른다. 그러면은 얘를 쓰세요. 그리고 Q를 모른다. 얘를 쓰세요. 얘는 당연히 C를 모른다. 자, 근데 주로 C를 먼저 구해냅니다. C를 구해냈을 때 V가 일정하면 요 두 번째 식을 씁니다. 근데 C를 구했는데 V가 일정하지 않고 Q가 일정해. 그럴 때 첫 번째를 씁니다. 자, 전하량이 일정한 것과 전압이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냐면 그 다음에 유전체를 설명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할게요. 에너지. 자, 지금까지 에너지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에너지는 EC분의 Q 제곱이었죠? 얘 C가 만약에 평행한 두 도체 평면으로 이루어진 전기 캐패시터일 때 이렇게 나오죠. 전기 용량이. 자, 그럼 얘 정리해주면 2 입실론 제로 A 분의 Q 제곱 T. 자, 이때 우리는
일반 물리 1 시간, 지난 학기 시간에 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F가 뭐였죠?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 A분의 Q 제곱. 이런 말이 뭐죠? 판과 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인력 존재. 그러니까 판과 판 사이 두 개가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 크기가 2 입실론 제로 A분의 Q 제곱이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서로 잡아당겨주는 인력이어서 마이너스가 붙었겠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제 유전체 삽입, 유전체 삽입에 대해서 할게요. 자, 유전체 삽입. 여기다가 이런 유전체를 저는 줄 겁니다. 얘 당연히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이 K라고 할게요. 유전 상수를 K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개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만큼 차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요 두 거리가 D 그리고 요 거리가 L, 요 거리도 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L은 L 제곱을 A라고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측정기 아니 유전체를 X만큼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X축을 한번 이렇게 정해 봅시다. 왼쪽으로 X축 플러스 X축이라 하고 요 거리를 X라고 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저는 두 개로 쪼갤 거예요. 두 개로 쪼갠다는 말이 첫 번째 유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과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얘가 C1, 얘가 C2라 할게요. C1, C2.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렬 연결.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C는 C1 플러스 C2죠. 네, C1을 구해보면 입실론 제로, D는 일정해요. 근데 A가 얼만큼 변했느냐? 얘가 유전체가 X만큼 들어갔으니까 L분의 L-X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바뀌었죠. 새로운 C1이. 그리고 C2는 뭐죠? 입실론 제로에다가 K를 곱해야 되겠죠. 그게 새로운 입실론이겠죠. 그리고 그게 DA 곱하기 L분의 X겠죠. 이거 다들 이해되시죠? C1과 C2. 이건 간단하니까. C 계산하는 방법이. 자, 그랬을 때 C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D L에 LX LX L-X L-X 그쵸? L-X 플러스 KX 이렇게 되겠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U를 볼까요? U. 2C분의 Q제곱이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전지가 연결 안 되어 있을 때. 그 말은 요 측정기에 전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전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은 Q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지가 뭐죠? Q를 공급해주는 녀석이었죠. 전하량을 공급해주는 녀석인데 유전체를 넣게 되면 유전체를 넣은 부분, 그러니까 C2 부분에 전기장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전기장이 감소하는데 C1과 C2의 전기장이 달라지게 되면 V가 달라지게 되고 병렬 연결해서 V가 달라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전체가 들어가게 되면 유전체에서 전하량이 이제 스위치되는 플러스 부분의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부분의 플러스 쪽으로 가는 유전 분급 현상이 일어나는데 화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유전 분급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판으로 얘가 원래 Q였죠. 요 입실론과 입실론이래. 시그마와 요 시그마를 비교해 봤을 때 요 시그마가 더 큽니다. 요 크다는 말은 여기에 더 많은 전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전체를 넣은 부분.
그럼 유전체를 점점 넣었다가 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아지겠죠. 쫙 퍼지겠죠. 근데 전지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Q가 일정하고 대신에 V는 유전체를 넣기 전과 넣은 후에 V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U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뭐를 이용해야 되죠? 네, V를 모르니까 20분의 Q 제곱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20분의 Q 제로니까 아까 계산한 결과 분의 Q제곱. 자, 그랬을 때 F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계산해주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A, Q 제곱 DL에 뭐 얘 적분 사실 간단합니다. 자, 마이너스까지 붙어서 사라졌으니까 얘가 양수죠. F가 양수라는 말은 X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전체를 살짝만 넣어줬는데 X가 뭐 진짜 작은 양만큼 넣어줬는데 얘가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빨려 들어갔다가 전체를 유전체가 다 채우게 되죠. 다 채우게 되면 X가 L과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X가 L과 같아져. 그러면은 저 값이 F의 값이 뭐 K제곱분의 K-1 그래도 뭐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점점 다시 그 뭐라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또 왼쪽으로 조금 삐져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하겠죠. 근데 그 진동한다라는 말이 그 우리가 배운 조화 진동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얘가 뭐 MA라고 했을 때 E 제곱 DX dt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아마 이걸 구하는 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 앞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도 아니고 x에 비례하는 녀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미분 방정식은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없겠네요. 기선형이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건 나오겠지만 푸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푸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유전체가 빨려 들어간다. 들어가면서 점점 전기력은 작아진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빠르게 보면 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Q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V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전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V가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U는 무슨 식을 써주느냐? 2분의 1 CV제곱. 이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계산해 볼게요. U는 2분의 1 CV제곱이냐? 아닙니다. 왜 아니죠? 얘 계산해 보면 F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밀어 넣어주면 다시 밖으로 나오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을 미분할 때 사용하는 애들은 보존력을 다 더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지가 공급해주는 전하량에 의한 일. 그러니까 전지가 공급해주는 에너지도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전지와 연결된 전체 계 에너지는 요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포텐셜 에너지도 맞지만 여기다가 전지가 공급한 녀석도 더해줘야 됩니다. 전지가 공급한 게 아니라 전지가 잃은. 그러니까 전지가 잃은 만큼 공급이 되었겠지만 그 개의 전체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전지 에너지를 계산해 볼까요? 전지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전지는 마이너스 델타 Q만큼 잃었어요. 네, 다음 장에서 할게요. 다음 장에서. 자, 전지는 마이너스 델타 Q만큼 잃었어요. 왜냐하면 유전체를 넣어주면 점점 그 부분에 Q가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화량이 들어와 준다 했기 때문에 전지는 공급해줘서 잃어버린 전화량이 있겠죠. 그랬을 때 Q0, 처음에는 Q0가 원래는 Q는 CV라는 식에 의해서 얘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x만큼 유전체를 넣어줬을 때 전하량이 어떻게 되죠? 네. CV 마찬가지로 CV가 되겠죠. 이게 전체 C니까 그쵸? 이거 뭐 간단하죠?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델타 Q는 QX에다가 잃은 거니까 Q0에다가 QX를 빼준 겁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DL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K-1의 X겠네요. 여기다 V제곱. 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이 에너지 개는 전지가 잃은 거, 전지의 1 플러스 아까 구한 측정기. 얘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DL에 K-1의 XV 제곱 플러스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V 제곱 이겠죠? 그럼 얘는 2DL분의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이게 fx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되죠? 2dl분의 입실론 제로 av 제곱 k-1 그러니까 양수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구하는 과정은 물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주에 나오지 않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가 문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을 복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측정기 계산하는 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 문제잖아요. 크게 세 문제. 1번, 2번, 3번. 당연히 C 구하고 키르히호프 법칙, 키르히호프 사용해서 RC회로 미분방정식 푸는 요거 문제 한 문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한 문제는 측정기 구할 때 추가 문제로 뭔가 추가 문제보다는 뭔가 E랑 V를 이용해서 C를 계산할 때 추가 문제로 여기서 썼던 fx는 마이너스 du dx 유전체 이 부분 꼭 뭔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주 복습할 때 그 어디였죠? 그 유전체가 절반 정도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 설명하세요.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물주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 꼭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E와 V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래프 구하고 우리는 가우스 법칙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씩 변화하는데 이제 저번 시험이랑 작년 시험도 보고 제 1학년 때 시험, 제 20학번이니까 1학년 때 시험 그리고 작년 시험 보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는 뭔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공식적인 과정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수업은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없어질 확률이 클 것 같은데 한번 RA 분이랑 제가 논의를 해보고 공지가 아마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시험 잘 보시고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